네, 예, 그러면 예, 예. 오경원님 말씀도 아니, 한번 듣고 잠깐만. 싶어요. 왜 잠깐만요. 지영님, 잠깐만요. 오경호님, 그 다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의 주제를 좀 확실히 해서 그 깊이를 한번 맞습니다. 만들어 보게요. 네네. 아니, 그 둘 다 진리라고 막 설명하고 왜 그게 진리가 아닌데? 라고 막 보타오님이 소리소리 지르면 그때는 속으로 진리가 맞네라고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공부 안 맞아요. 할 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전화와 하필이면 전화 온다냐 이럴 때 전화 오지 말아야겠더니 이렇게 전화 오면 이 둘 다 진리로 안 보이는 거잖아. 맞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둘 다 진리가 되는지 어쩔 때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 감타원님 아셨죠, 오경우님? 네.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지. 저는 그 마음공부대학에서 제일 화면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아니 잘 나옵니다. 나와요? 들려요. 예, 예. 마음공부대학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대소유무 이치하고 그 음과 양이 둘 다 진리다는 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제 마음에 딱 와닿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소유무 이치는 교전에서만 봤는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안 해서 그 뜻이 확실하게 깨치지 않았는데 마음공부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대소유무 이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래고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 근데 음과 양이 둘 다 진리고 그 소리가 제가 왜 더 와닿았냐면요. 제가 좀 고집이 세요. 제 주장이 너무 강해. 그게 가족들하고도 우리가 또 원불교를 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교전은 좀 읽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여기 상대편은 뭐 이렇게 안 해? 저거 잘못했어.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뭐 형제나 뭐 타인들을 많이 비교하고 잘못했다고 제가 속으로 제가 잘했다고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편이 잘못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하는 것도 진리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게 이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슨 경계가 오면은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분별 주착심이 일어나듯이 상대편도 그런 분별 주착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긍정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잘못하는 것도 진리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 긍정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제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 그것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면서 그것을 자세히 이제 그것을 바라다 보면은 거기에서 상대편도 좋은 쪽으로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좋은 쪽으로 복 짓는 쪽으로 해서 이제 자리타식으로 하기는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완벽하게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저번에 그 곤타원님께서 일원상 서원문을 강의하실 때 그 뭐 직장 상사가 잘못하는 사람을 그 직원이 막 매일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 은혜이시고 본원이시다.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제가 마음에 딱 와닿고 그 안 좋은 것도 신앙하고 은혜로 받들고 그 상대편이 본원이시다. 나의 본원이시다. 나와 똑같은 한 몸이다. 이게 너무 이제 좀 와닿아서 되도록이면 이제 저도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모든 주위 사람들 있으면은 힘들게 할 때 그래 상대편은 본원이시고 그래 나의 은혜이시다. 그래 은혜로 받들자.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지금 계속 그래도 분별하고 주착하고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 이제 어려웠던 힘들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지금도 끌려다니긴 해도 그래도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음과 양의 두 가지 진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제 정신 세력을 확장하게 해준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 막 멋지시네요. 야. 예, 또 다른 분. 제가 던진 질문의 깊이를 좀 한번 네. 만들어 주세요. 저는 되게 어떤 경계가 있을 때 양으로 날 때는 진리라는 게 그냥 뭐 말 안 해도 쑥 받아들여 맞죠.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했을 때에 나오는 이거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불편한 마음을 먼저 보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상대방 이해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 진짜 아이고 불편해 왜 아이고 진짜 뭐 진리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올라오는 내 마음이 아 진짜 불편한데 아 진짜 불편한데 그러면서
내가 이 불편한 거에 분별하고 있네. 여기 오면은 50%가 맞아. 나 그 부분에 분별을 하고 있네. 분명히. 그래. 그러면 내 분별한 것이 이거 진리야? 왜? 그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조금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우선 안 끌려가요. 내가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이 어떤 분별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제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에 너한테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내 마음이 나왔구나. 그래,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면 심하게 올라오던데 그 불편한 감정이 많이 사그들어요. 그래서 내가 둘 다 진리다는 것을 한 번 경험하면 그게 안 놓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근데 그 진짜 업력이 두터운 그 음이 나올 때는요. 딱 가버려요. 후딱 맞아. 가버려가지고 맞아. 하루나 이틀 지나가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거에 이렇게 두껍게 잡혀 있었구나. 그걸 네. 느끼면서 네. 그래도 좋아요. 알아차렸다는 게. 예.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황성님 말씀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은 우리 성품의 원리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전제하고 예. 안다고 하더라도 네. 막상 경계를 당했을 때는 놓치기가 쉬운데 그 방법은 일단은 그 분별하는 나를 알아차린다. 예. 본다. 예. 보고 나면 예.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더라. 예.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나면 잘 되더라. 다만 업력이 두터운 것은 좀 힘들기도 하더라. 예.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공감. 100% 공감. 네. 이렇게 공감.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황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자리에 있는 분을 진여문이라 하고 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거는 이제 수산총장님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불생불멸심이냐 인연생기심이냐 이 두 가지 문에서 나오는 마음을 전체를 통괄하면 이걸 중생심이라고 하고 일심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건 우리 DNA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묘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이 결국은 계속 집착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는 부분을 그럼 계속 중생으로밖에 못 사는데 진여심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여여 부동한 거예요. 부동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심의 자리는 중도실상밖에 없다. 그것이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로 돌려서 뭐 회광반조, 자성반조, 뭐 분리자성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글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융복합해서 하나 자리로 돼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성품의 원리니까 그걸 다시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걸 알아차려서 다시 되돌려서 회광반조 시켜서 다시 그것을 도화와 평생의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마음 원리라고 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결국은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라. 내가 지금 뭐 분별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라는 것도 쉽게 설명하면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내가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네. 내가 그 분별하고 있는 것만 거기까지만 해요. 그냥 내가 이걸 분별하고 있네. 그러면 상황은 50% 돼버려요. 맞습니다. 이걸 분별을 네. 못했을 때가 그지. 분별하면 그리고 그 분별한 거를 갖고 아이고 내가 바보 같지 또 이것 갖고 놀아나네.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나를 자책하고 애기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이걸 분별했네. 그래 이걸 분별했구만. 이것 갖고 내가 분별했네.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뭔가가 녹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음. 뭐 여여하고 뭐 그런 거, 막 그거는 이제, 마음의 자유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일어나는 그 마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분별인데, 이게 음인데, 이 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앙하니까 그냥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더라고요. 뭘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어쩔 때,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낙엽을 금방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 마음도 있고, 심지를 생각을 해봤고, 낙엽을 생각을 해봤고, 종대식 때 독경을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음과 양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고, 이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다 건설이 되어 있는데, 대수유미위치가 다 건설이 되어 있고, 광대무량한 낙원이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선만 좋은 것만이 진리가 아니었고, 이 낙원이라는 것은 두 개 모두가 다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지고, 그래서 낙엽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노랗게 예쁘게 한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양의 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벌레 좀 먹었어. 그러면 그게 이게 낙엽이 아니냐고요. 벌레 좀 먹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낙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양의 진리, 이것도 그럼 두 개 다 음양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음의 진리구나 양의 진리구나 내 분별이구나 내 주착이었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럴 때 마음의 자유가 얻어지더라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고, 또 아까 종대식 때 독경도 마찬가지. 잘하는 독경, 뭐 천도법문을 하셨던 그분들, 그럼 못하는 분은 그건 진리가 아니냐. 우리가 음양으로 따진다면, 못하는 분이 그러면 음이라고 한다며, 그렇게 하셨던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별로야,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음과 양이 다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파랑고해라는 거. 그리고 제 심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내 심지에 오늘 법회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내가 힘이 없이 공부를 안 했다면은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은 없었겠다. 제 스스로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 대소유무이치를 놓고 저분이 하는 저게 내가 못마땅하고 내 주게는 못마땅하고, 그게 음이잖아요. 음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의 진리로 정말 내가 그게 수용이 안 될 때는, 저게 진리라구나, 정말 내가 안 되고, 막 그분이 또 들으면 어떡하지? 막 버릴 때 도저히 저게 진리가 안 되고, 이거를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수유무이치님, 나도 이치, 당신도 이치, 이치가 얘기하네. 자, 이치로 보고 이치로 상대를 하자. 그래서 이치야, 제가 너무나 강하고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왔을 때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치님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제 스스로 대소유무를 가지고 이제 그 추사력을 할 때, 그 모습을 그 상대를 봤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고 불편한 마음,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잘 추사력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 수없이 그 짧은 1시간 반 동안에 그 연말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그 모습을 어쩔 때는 밉다가도, 또 어쩔 때는 귀엽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가면 막 폭발 직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음이고, 또 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제 심지에서는. 그래서 그 음이 나왔으나, 내가 이런 불편함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대수임으로 각 잡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니? 더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면서,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로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그래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옳은가 그른가만은 생각을 했었지.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 저것도 진리가 되어지는구나. 그때 또 비로소 진리라는 게 생각이 돼가지고 네. 인정이 되니까 음과 양이 그냥 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분이 공부시켜야 돼. 이번에 저는 이번에 음과 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음도 진리, 양도 진리. 그거는 그렇지.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 그게 진리야. 인과에 따라서 그게 다 맺어지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음도 진리, 양도 진리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 음과 양은 누가 구분하지? 맞아요. 그거예요. 이건 네, 누가 본인이잖아. 구분하지? 예. 본인이잖아. 누가 구분해 놓은 거야. 그렇죠. 원래는 없건만은 이 그렇죠. 음과 양을 사람이 나누어 놓고 그거를 구별해서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원래 없었어. 근데 경험에 의해서 인간들이 말하기 쉽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음과 양을 정해 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이, 맞습니다. 맞나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내 그렇죠. 마음이 예. 기분 나쁘고 예. 불편한 것이 그게 음으로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 음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는 음도 없고 양도 없어. 당연하죠. 우리 본성이 소품 자리에는 없죠, 아무것도. 예.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들이 또 이렇게 딱 와 닿으니까 네. 마음이 확 현아가 되는 거죠. 현아? 확장이 됐죠, 확장. 네, 확장이 되면서 만들어 놓았다가 되기도 하고. 원래 없건만은 있어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원래 없건만은 또 능이 있어지고 능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네. 그리고 내가 만들 우리가 또 만들고 인간이 또 그렇죠. 인간의 분별에 의해서 만들고. 내가 만들죠.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음과 양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구치소일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그러고 신경질을 가끔 낸 적이 있어요. 왜 좋은 봉사를 하면 공공에서 연말에 상도 주고 남이 알아주고 하는데 제일 낮은 곳에서 그냥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봉사원이라고 그냥 끌어다 놓으면 무섭다고 안 오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힘이 있었던 거는 진리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그 일을 30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공부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정말 너무나 더 잘했겠다. 그런 후회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일이 대소유무 이치 속에서 내가 행했던 걸 몰랐던 거고 어제 그 말씀을 사은의 지킴이는 누구냐. 네. 사유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소리를 저는 뒤통수가 탁 맞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좀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도 이제 낙원은 이미 건설되어 있다 소리에 사실은 그 소리에 마저 울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음 속에서 양 속에서 그렇게 항상 변함없이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갔는데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서울 원문화설단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새설단 공부를 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는데 대종사님이 혹시 서울에 100번이나 오신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라요. 대종사님이 살아생전에 서울을 100번을 오셨답니다. 100번. 서울 100번을 오셨어요. 많이 가셨다. 네,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공부를 요즘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이 공부 저 공부 하면서 음과 양이 정말 진리다. 이거를 깊이 있게 알았으면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이 공부가 금방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 원사님이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경험을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 공부가 남보다 쉽게 받아질 거니까 그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 하는데, 저는 어제 그 본타원님 본문 말씀이 아유, 그냥 어디 기쁨과 희망은 있는데 환희는 아직 없다. 이제 그러고 끝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부를 하려고 다시 한번 들으니까 정말 그냥 너무 감동이고, 환희는 아직 안 돼요. 근데 환희까지는 아직 안 되고 오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쌓아온 많은 경험들하고 이 공부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공부가 굉장히 일취월장 많이 됐는데 저도 얼른 따라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되어져 있으신데요. 되어져 있으신데. 이미 되고 계신데요, 뭐. 둘 다 진리다 이 말고. 잠깐만 제가 이 말씀 한 번만 할게요. 예. 이건 음이다 양이다 누가 판단했나요? 내가 하죠. 제가 이제 본인이 하나요. 이게 우리 DNA는 어때요? 그 DNA 가 마음이라는 있어요. 것에는 두 개의 운이 있다 했잖아요. 예. 이게 하나는 진공으로 돼 있고 하나는 묘유로 해서 여유로 되니까. 그 진공짜리는 원래는 웃는 거요. 이게 무선무학이요. 그렇죠. 그 분별지가 아니요. 그거는 무분별지인 거예요. 이게 예.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아까 절대 긍정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미 분별하고 있는 이분법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절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하나. 그래서 절대 긍정. 지금 진공뇌가 사실은 대하는 거예요. 대하.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리 안 해줬죠. 왜? 헷갈릴까 봐. 이 공부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공부에서 달인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아마 보타원이나 본타원님이나 권사님이나 다음 단계에서는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저도 그 도둑질이나 살인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살인자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눠본다고 하면은 살인자, 도둑질을 하는 도둑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음이라고 해요. 많이 그렇게 판단을 이제 인간이 네. 그렇게 하죠. 네. 이제 원래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는 거잖아요. 있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음도 내가 신앙을 하느냐. 그러면 도둑 잘했으니까 계속해. 살인 잘했으니까 계속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음을 신앙한다는 게. 그거 너 그렇게 욕하는 거 그것도 진리니까 계속해. 이게 아니고, 그 모습 그 자체에 있어서는 사람을 죽였는데 계속 죽여,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형태를,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으면 나는 저거를 통해서 공부인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살인자가 저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고, 인과이치를 얻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살인자도 뒤에는 뉘우침이 있구나. 아니면 반성도 있고, 내가 왜 이랬지라는 그런 마음도 갖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양으로 우리가 나눴다고 한다면 그 음이 뭐 다 잘한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당연하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둘 다 진리이다. 음도 진리, 양도 진리. 이 말은 결국은 대소유무의 이치라는 말과도 얽히고요. 진리적 종교라는 말과도 얽고요. 광대무량한 다군이라는 말과도 하나의, 이 다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수타원님 이야기한 대로도 진리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지는, 도둑놈이 있어지는 것이 진리고 진리니까
그것이 잘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도덕이 있어지는 것은 원리적으로 어긋말은 있어지는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게 네.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진리적 종교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된 것도 결국은 원불교를 개교를 하시면서 어떤 진리의 본질, 궁극의 진리를 신앙하는 그런 거잖아요. 태소유무의 이치가 사실은 궁극의 진리예요. 그렇죠. 궁극의 진리는 우주 만유가 존재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유는 어째요? 태소유무지. 없건만은 있어지는 원리일 뿐이에요. 다만 각기 다른 인연을 따라 달리 있어질 뿐인 것 뿐이잖아요. 우리 문선생님 그 이야기 잘해. 연을 만나서 어쩌고 된다고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야 광대무량한 낙원이 만들어진다. 예, 너희들이 광대무량한 낙원의 맛을 보려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 말씀을 어제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는 좀 안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도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사실적이라는 게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이 사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있어진 그걸 진리가. 예, 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지금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분별도 일어나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때 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정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나네? 그걸 내가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지금 상대방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것이 사실적이라는 이것이 사실적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중앙교육 말고 어디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깜짝깜짝 놀래네. 보타연님 오래 하셨잖아요. 보타연님 만난 지가 꽤나 오래돼서.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이 사실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짜 현아, 예. 지금, 그것, 그 요란함, 지금 현재 여기, 그게 다 통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은 말만 다 다르게 말씀하셨으나 다 똑같은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저도 사실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보고 그걸 내 분별로 우리는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대가 하는 행동, 그 행위 자체 어떤 행위든 간에 그 행위는 그 사람이 현아 있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있어지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다 더 보태서 내 생각으로, 내 도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게 우리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부지런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낙원세계로 갈 수 있다. 그거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씀 중에 지금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분도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함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진실일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폭텐이냐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도 몽땅되어 있거나 본내 망상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진실하게 보여질까요? 있는 사실이.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훈숙되고 학습되어진 내가 갖고 있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내 지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을까요? 있죠. 이거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철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만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근데 무조건 낙인 찍게 해버리죠. 사진한테 나쁜 놈, 상종 못올 놈 해버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이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내가 판사지만 그 사람은 사형 원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법전을 찢어버리고 스님이 돼버렸던 게 효봉 스님이에요. 그 양반 상자가 법정 스님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라보는 사실을 정말 진실인가를 보기 위해서도 멈춰야 하고, 내가 어느 분별이나 내가 고정관념이나 내 편견이나 독단이나 독주나 독선하고 있지 않는가, 응?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나를 바라볼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부분까지 보이겠죠? 지금 예. 저희가 지금은 말씀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주 유하게 하시는 거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경 변호품 20장에 보면 허무정멸을 채로 인의 예지를 용으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얘기할게요. 대중경 교육품 7장에 보면 홀성을 보면, 즉 우리가 실천을 다 보면 첫째는 모든 일을 무념행을 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모든 일에 무착행을 하는 것을 원이라 하고,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이라, 이렇게 이미 대중경에 대종사님 다 써놓으셨어요. 이 부분도 차곡차곡 공부 단계를 올려갈 수도 있어요. 이 대소문 공법이.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 아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회화를 하는 것은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나왔어.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대해서 권타우님이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나는 사실적 도덕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공유해 보시게요, 서로 좀. 네, 내 체험이 참 그럼요.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요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조금, 우리 교단의 지금 일이라서 좀 요란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사실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미래 포럼이 계속적으로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요란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대중의 뜻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중이라는 말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대중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빨간 띠를 두르고 저기 총부 앞에 저도 가가지고 내 대중은 그러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요란해졌구나를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지금 거기에 분노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졌구나.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요란해진 줄을 아니까 자성의 정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추고 안 했어요. 근데 부단히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올라왔어요. 오늘까지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쯤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들어가서 딱 보는데 또 요란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요란해졌네. 그래, 멈춰. 정을 세워.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옳건 그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지는지, 요란해졌는지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내가 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굴라맞아질 것이다. 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있어지는 사실을 내 어떤 분별이나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어지는 대로 그걸 바라볼 때도 그냥 정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을 세우는 공부를 우리는 부단하게 해야 내가 그 있어지는 마음, 그 사람들이 있어지는 마음, 그것을 다 인정할 때라야 이것이 그 둘 다 진리다가 되며 또 일상수행요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하는 우리가
공부인이 아닐까. 누가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성님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누가 지금 네. 이성님의 저 공부한 사례를 음.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좀 재해석을 해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래, 해볼게요. 해볼게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중요한 건 지금 이성욱 점토님이 보시고 있는 것도 진리 맞아요. 그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개혁연대가 하고 있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론상에서나 아니면 어떤 절차나 그 다음에 예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엇나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진짜 대우 명분은 좋은데 논의를 제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좀 하자가 나오니까 전체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더 큰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은 화합하고 그러라고 대종사님이나 여러 선진님들이 가르쳤지 분열하고 싸우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그것이 저한테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바라보기는 합니다. 다만 내가 개혁연대가 그런 마음을 내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진리냐. 진리인 것도 있고 진리 아닌 것도 있더라 이거요.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진실한 것도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게 이분법적으로 너는 옳고 너는 아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져 가지고 저도 그 말을 굉장히 하는데 이성욱 정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도덕관념 이런 부분하고 많이 다르죠. 물론 그 이성욱 정투님이 처지한 위치나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좌우되죠.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의 지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잃으면 도가에서 다 잃는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기는 합니다. 예,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재해석해달라고 하는 제 질문이었어요. 누가 예. 혹시 해보실 분 있어요? 제가- 예, 우리 황성윤님. 예, 저도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다가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이 부분에 관심 많네. 예, 그걸 일단 내가 나를 봤어요. 이제 여러 방면으로 그걸 찾아보면서 일단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거기서 이제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네. 그 생각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다 전지전능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험이 나보다 더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히려 나는 요즘에, 그래,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다. 다시,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사실적인 걸로, 그거예요, 그거. 나 겁나 이거에 관심이 많네? 그리고 내가 딱 접었어요. 황성룡님은 지금 이성욱님 그 발표한 내용을 듣고 이성욱님의 이야기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재해석해달라는 것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있어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지금 예. 질문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 이성욱님이 지금 저렇게 공부를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거를 왜냐하면 제가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야 되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저 이야기를 재해석해 주고 계실 분 있냐고요. 네, 저는 사실적 했을 때 그 미래 포럼을 보시고 그 마음이 왜 저럴까, 나도 대중이다라고 이렇게 일어났던 그 마음을
보신 것이 그게 바로 그게 사실 일어났던 마음 그게 사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진리가 그게 그것 지금 일어났던 그 마음이 사실적이고 일어났는데 아 그렇게 나도 대중인데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아 내가 거기에 또 끌렸구나라고 하면서 법으로 대조를 하셨잖아요. 그게 도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도덕이고 그러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이거를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또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하셨고 또 나오고 생각하면 또 나오고 또 보고 싶어서 들어가면 또 내가 사실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법으로 원리로 대소윤무로 그게 바로 도덕이잖아요. 내가 그거를 대조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다시 또 나오면 그 사실적인 걸 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으로 도덕을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 원리로 공부를 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하고 수타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속이 공부의 시원해. 우리 공부의 특징이고 네. 원불교 법의 특징이고 우리가 하는 공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게 내가 한번 그 사실적으로 도덕 법을 대조해서 공부를 했지만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계속 또 나옵니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참 대단한 우리의 공부 법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송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애당초 출발을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이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내용은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너무 잘 하셨는데 우리가 주제에 맞춰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적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 뭐 이 사회가 인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진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현아 지금 내 마음 있어진 그거를 공부하는 거지 그거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도는 뭐예요? 대소윤무 이치가 도고 덕은 뭐예요? 도를 쓰니까 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그걸 연습한다는 거지. 그걸 훈련한다는 거지. 반복한다는 것뿐이에요. 아까 소타원님 이야기대로. 근데 그 좀 몇 가지 단어만 꿰맞추면은 그냥 기가 막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니, 수타원님이 정리 싹 해주셨네요. 예, 근데 예. 저도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다. 1시간 45분이 이렇게 시간이 벌써 갔어요. 많이 갔다. 예, 수다를 떨어도 공부 수다를 떨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는데 맞아요. 자, 예, 이야기들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15분만 더 9시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저희 사실적 도덕의 훈련, 앞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리고 광대무량한 낙원. 저는 또 이 광대무량한 낙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광대무량하다. 왜 광대무량하다겠을까? 응? 자, 누가 이야기해보시겠습니까? 오경호님, 광대무량한 낙원. 광대무량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한 생이 있고 또 이 세상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 크다는 거거든요. 무량이랑 한없다는 거잖아요. 또 많은 경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낙원 생활을 하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있을 때마다 낙원. 예, 또 영생을 잘 사는 걸로 그렇게. 네, 무량 영생 생활. 가장 가까운 답이네요. 네. 예. 혹시 넓고 한이 없다. 예. 넓고 한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님이 없고 삼라만상 모두 그리고 그 그렇잖아요. 미물 곤충까지도 다 모두가 다 그 무량한 그 모든 것을 다 그게 함께하는 공존하는 시공을 공존하는
그 낙원 세계로 예, 인도하자 그런 뜻으로. 예, 예, 예. 그런 불생불멸의 도를 체득해야죠. 예. 곤타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단어로 얘기하고 세상 한자로 얘기한다면 뭐 크게 넓게 크게 뭐 이제 한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곤타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였냐면 광대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우리,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게 광대라는 거예요. 나만 낙원이 아니라 나, 너,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지구, 우주 이게 그 광대다. 그러니까 그 낙원이 그리고 무량도 이 무량이라는 게 뭐 한량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곤타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이 무량이면 이건 뭐냐면 과거생, 미래생, 현세생. 이게 무량이구나. 영생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무량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내일이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낙원이 그냥 이제 마음의 자유 얻어서 한 번만 딱 낙원이 아니고 또 나만 딱 낙원이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 내 친구도 데려오고 싶고 또 내 형제도 데려오고 싶고 같이 공부하면은 너도 되고 우리도 되고 이렇게 계속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건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력이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의해서 다 이 세계가 다 건설이 되어 있고 이 건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력이고 건설이 되어져 있는데 그 대문 앞에서 내가 거기까지 가느냐 그거는 나다 타력이다. 그래서 이 광대무량 낙원도 이미 건설에 있는 자력과 또 나의 타력이 그 문으로 가야지 자타력으로 인해서 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원님, 나의 자력과 타력 아닌가요? 아니, 말이 혹시 바뀐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자력이라는 그 말은 예, 그렇죠. 말이 잘못돼요. 타력 이미 다 되어져 있다는 다 되어져 있는 타력. 네, 이미 네. 다 되어져 내가 있다. 물을 먹는 거는 자력. 그렇죠. 네. 네, 말을 바꿔서 했네요. 네,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도 다 통하면 다 알아들으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고 네. 이제 내가 네. 거기를 이제 가는 거죠. 그 자력으로. 네.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네. 지금 스타원님이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권타원님이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그 지금 표현하신 게 불생불멸의 도를 체득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온 우주가 오가 그 소유인 줄을 알며 이 한마디로 그 속에 함축돼서 싹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설명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원불교 처처불 세상은 모두가 부처로 보는 게 뭔데요? 이미 우주 만유가 그렇게 펼쳐져 있다. 내가 그거를 못 깨쳐서 그런 것 뿐이다. 부처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부처다는 거죠. 지금이. 모두가 부처고. 응? 현아? 화사불공하라. 이 소리예요. 예. 자력, 타력 이렇게 들은 사람마다 다르네요. 저는 이제 그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정전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이제 대종사님이 안내해 주니까 타력의 힘이죠. 타력의 근데 그렇죠. 그걸 실제로 내가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느냐는 자력이잖아요. 자력이죠. 이미 광대무량한 세계가 건설되어 있건만 이 원리를 정전을 펴서 타력을 너희들에게 주건만 우리가 자력이 없으면
입구까지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입구까지만 네. 안내하는 데까지만 갔다가 오는 거죠. 그 안에 네.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에 또 권타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태어날 때 이미 광대무량한 낙원을 네. 받고 태어났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오 감동이었어요. 네. 내가 맞습니다. 금반지 받고 태어난 거 아니고 네. 광대무량한 그 낙원을 맞아요. 받고 태어났다니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잖아요. 네. 일체의 존재는 내 마음을 짓는 바이니까. 근데 결국 그러면 아까 무량, 광대 무량은 내 마음이 존재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때를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존재할 때마다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것이 이치이고 진리임을 느끼면 그 광대가 남다른 거예요. 남들과 달라. 근데 어쩌다 한번 느끼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네.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벌초를 잘하네. 비로소 감사를 느껴. 그럼 그때만 광대무량한 광대의 무량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낙원이야. 예, 이게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 그 시간, 그때, 뭐 그 존재하는 그때가 언제까지일지라도 다 광대무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아가 그냥 광대무량한 낙원인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는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딱 그 느낀 게 뭐냐면 대종사님이 사은으로 했고 은혜로 이 원불교를 대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이라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배워요. 이미 서양 학문에서도 그렇게 배워. 근데 대종사님도 이게 서양 학문은 안 하셨지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광대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이 낙원 자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깨치면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더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되었더라고요. 제가 느낌에는 그랬어요. 또 우리 말씀하신 황성님이나 우리 김시명님, 예. 광대무량한 낙원. 저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그냥 많이 듣고 많이 그렇지, 깨치고 있습니다. 막 적으시는 것 같아요, 김시명님. 네네, 많이 적고 예, 예.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많이 됐고 거의 9시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저는 이제 그 말씀 중에 낙원 안에 고해가 다 같다. 낙원하고 고해가 같다. 그렇죠, 같다. 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 맞아요, 맞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란 고해가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진짜 언니가 이게 버리다. 네, 본네가 버리답니다. 아니, 본문들이 팍팍 다 나오시고. 네네. 그래서 낙원 안에 고해가 같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결국은 어찌해야 내가 그런 뭐 눈이 되느냐, 육군이 되느냐, 마음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들의 몫인 사실적 거다라는 도덕.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 차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본래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정을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래가 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있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대자리에 일단 합의를 해버리면 시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보리로 나타나서 뭐 복족족 해족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소유무의 이치만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기자. 이제
현재 네. 원불교에서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일상수행의요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뭐랄까 간단히 사용해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소유무의 H를 챙기는 거다라고 네, 이성님이 챙기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뜻이죠? 네. 제가 해석을 저 잘했죠? 저는 제가 2%가 부족한가요? 잠깐만요. 감타원님 끝나기 전에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내 말을 꺼냈는데요. 우리 대소유무의 이치 공부법이 지금 우리 처음 듣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요. 왜 맨날 다시 보고 해서 처음 듣겠습니다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사고 유연성을 기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응? 그렇죠. 그 상을 떼라. 그건 집착까지도 떨어지면 상이 떨어지면 어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집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소리쳐버려요. 누가 화나면 그냥 죽이라 하고서나 멈추고 멍하고 잠깐만 멍 때려봐요. 그럼 모든 게 평정돼 버려. 최고 빠른 길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걸 해봐도 최고의 지름길이고 최고의 명언이야. 여건만에 아멘. 있어지나니. 여건만에 있어지나니. 네. 아멘. 어깨 하는 것으로서 어깨 하는 것으로서는 빨리 가버리는 것이 뭐냐면 다 해버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 예, 흥정이 돼버려. 방법을 제시하자고 했던가요? 제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꼭 하고 싶어서 되니까 내가 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우리 센스 있는 패널들이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소감도 좋고 또 이제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느낌도 좋고 예. 우리 저기 제일 여기서 그래도 연장은 우리 김시명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저희 함께 하면서 오늘. 어제 권타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신세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네. 알아서 그 다음에는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 그 다음 연장자가 누구신지. 네,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전 좀 궁금해요. 다시 제가 다져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별로였던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왜요? 표정이 깜빡이 잡아요? 예.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예. 제가 빠뜨려진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야기들이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들. 또 중도 잡기가 좀 힘드네요. 막 그렇게 말씀해. 예, 우리 오경원님. 네, 네. 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문 선생님. 제가 오늘 꼭 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배웠어요. 많이 좋아요, 쉬워졌어요. 좋았어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기 문도철님 저 한마디만 딱 해도 될까요? 예. 오늘 제가 심익순 시타원님이 네. 유튜브에 성리법회를 보신 거를 예. 제가 이제 보고 제가 진짜 깊이 느꼈는데 이 문도철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초등학생 그러니까 3살, 4살 애가 들어도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리법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우리 손 들면서 이 먹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선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시타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못 알아듣게 하려고 우려 먹으려고 입을 어렵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갖고 사원님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본인이 이제 통영에서 그 유치원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왔는데 교무님이 먼저 이게 되도록 이렇게 합장하는 것도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딱 5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합장이라는 뜻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그 삼라만상 모두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합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가득 찼다 할 때 어떻게 하냐고. 이론상이 모든 것이 다 가득 찼다. 이거를 이론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그 일반 교도님들이 합장을 그냥 너무 감사하게 합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치고 보면 너무 쉬운 건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마를 해야겠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네네. 결국은 이성욱님이 지금 편안하게 소품 비전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문 선생님이 쉽게를 못 깨쳤다 이 소리네요. 어렵게 깨쳤다. 조금. 소품 비전 잘 받아들이시고 또 다음 분 누구? 문 선생님 얘기 끝나신 거예요? 아니 뭐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쉽게 안 됩니다. 그럼요. 저희도 알아요.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성욱님, 예. 저는 간단하게 진짜 하세요. 이 회화라는 게 제가 어제 공부를 할 때 놓쳤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함께 하니까 또 그걸 챙기게 되네요. 그래서 공부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정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진짜 아까 김시명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신 세력의 확장?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연마를 또 계속 하고 또 연마하고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연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세력 확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우님, 예. 네, 저는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못해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그 말씀. 네. 나도 그걸 말 못해서 네, 그랬어. 말 못했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 비난이 뭐냐 하면 대안 없이 막 말을 하는 거. 그런 거요. 네, 그게 바로 시비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가지 교도님들의 다 모습을 보면은, 오늘도 막 시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 없이 비난을 하면 시비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시도 안 맥히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안에서 시비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시비하고 있구나. 또 공부하지. 그리고 너 원래 없구만은 경제를 따라 있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시비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경우가 공부 조금 했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네? 이게 바로 시비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빨리 나를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거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 뭘 하신다고 사실은 보타님 뭘 하라고 하셔서, 소독을 하라고 해서, 저는 안 해도 되고, 교도님들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제가 저를 빼고 이치기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와서 지금 오늘 했는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귀한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 공부를 이제 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소타우님이 시비 가지고 시비 이야기 안 했으면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저도 엄청 했습니다. 그건 시비를 오경호님 아직 안 했죠? 오경호님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갑자기 왜 하셨구나. 네. 네, 3번째.
저도 이제 올해 하여간 시비하는 분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엄청나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좀 하기는 하더라고. 오늘 저는 우리 다른 교도님들도 다 감사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좋았지만 또 우리 조무 출신 우리 수타운 이도현 교무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쉽지 않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무님이. 맞아요. 네. 알곡도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제를 명확히 해주시는 데에는 또 확실히 좀 해주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기훈련의 회화라는 것이 공부로 들어있는데 훈련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거를 영상을 공유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관계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조금 빼시. 네.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패널로 참여해보죠. 근데 또 저희가 이걸 들으면서 더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예, 예. 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타원님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봬요. 네, 이제 얼른 나가세요. 저녁 먹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저녁 먹어야 되겠어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